뜨개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루마 패턴북 8번에 있는 이 표지에 실린 이 아주 유명한 세일러 카라 풀오버를 드디어 완성해서 이렇게 A4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완성한 거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을 이제야 찍습니다. 물론 육아로 바쁘고 저도 체력적으로 딸리고 그래서 좀 영상을 자주 찍고 싶은데 매주 찍고 싶은 마음은 진짜 그런데 제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냥 육퇴하고 나면 쓰러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드라마 켜놓고 저도 나름의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뜨개가 하고 싶으니까 뜨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놀고 싶으니까 어쨌든 이거 영상 찍고 하면 저도 뜨개 하고 싶고 이런 시간이 이제 육퇴하고 이제 자기 전까지 시간이 어쨌든 이제 소비가 되는 거라서 영상 찍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큰데 그거보다는 이제 또 뜨개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겨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뜨개를 하다 보면 잘 시간이 돼서 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잘 못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조금 있었는데 그건 영상 뒤에 얘기를 해볼까요? 어쨌든 오늘은 덕구가 영상을 또 오늘 카메라를 켜려고 준비하자마자 또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럼 여기 앉아서 같이 찍어 하고서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F 영상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일단은 먼저 이 풀오버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풀오버는 저기요, 안 돼요. 내려가세요. 이 풀오버는 바로 이 솜솜뜨개 수플레라고 하는 콘사를 이용해서 떴고요. 제가 이거를 소요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게 콘사 포함해서 그냥 받았을 때 처음 쟀던 무게가 467g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다 뜨고 나서 이제 다시 무게를 쟀을 때 콘사 포함해서 50g 좀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거의 400g 조금 넘게 쓰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와치 포함이기도 합니다. 스와치 포함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400g을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콘사 포함해서 467g이면 약간 넉넉하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뻔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요량은 거의 400g 가까이 어쩌면 조금 더 넘게 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뜨게 된 게이지 같은 거 정보를 말씀드리면 저의 뜨개 노트 그래서 이거 색상은 수플레 라벤더 페리 색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콘사들이 쭉 이렇게 많이 주로 콘사가 있는데 그 실장을 쭉 보는데 꽤 그 보라색 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라 하면 제가 안에 입은 것 같은 아주 찐 보라 색깔 콘사가 하나 사둔 게 있고 그거 말고는 보랏빛이 없길래 이번에 좀 새로운 색상 한동안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실을 안 샀잖아요. 뭐 출산하고 뜨개를 많이 하지도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실을 좀 사볼까 설맞이 실을 좀 쇼핑을 하자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못 샀다고 그런 산 것들 못 산 것들 영상 올렸었죠. 그래 어쨌든 이제 보라 색깔을 한번 사보자 해서 산 건데 그게 이제 라벤더 페리 색상입니다. 아주 봄봄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번 봄에 갑자기 여름처럼 갑자기 또 확 더워졌다가 또 일주일은 확 추웠다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3월에. 그래서 갑자기 엄청 따뜻해졌다가 막 낮 기온이 20도 넘게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폭설이 막 내렸다가 이랬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대로 그냥 이걸 뜨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3월 26일에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입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엄청 막판에 급하게 막 소매 한 짝은 되게 일주일 정도를 떴는데 이 마지막 한 짝은 진짜 초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이틀인가 걸려서 떴어요. 평소 같으면 소매 막 하루 정도면 뜨긴 하는데 제가 이제 애기 보면서 거의 이제 뜨개를 뭐 아기 자는 동안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막판에 아주 박차를 가해서 제가 좀 무리해가지고 좀 일찍 자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저는 막 새벽까지 뜨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음날 육아하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체력이 아주 바닥인 사람이라 잠을 아주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잡았자 뭐 11시 반에서 12시 정도긴 한데 그때까지 막 뜨개를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라벤더 페리 색상으로 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거의 400g 좀 넘게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0g 딱 맞게 왔더라면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원작보다 이제 세로 수축 같은 걸 감안해서 조금씩 더 떠준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원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도안이 사이즈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리아스 게이지를 제가 냈을 때 게이지 낸 건 안 가지고 왔는데 세탁 전에는 21.5코, 4.5mm로 떴을 때 21.5코가 나오고 28단이었어요. 근데 세탁하고 나니까 이제 좀 옆으로 통통하게 퍼지면서 20.5코에 세로가 약간 수축돼서 30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작은 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4.2mm, 그러니까 일본 바늘 호수죠. 4.2mm로 해서 그 다루마 셔틀랜드 울이 아마 원작 실일 거예요. 그걸로 떴을 때 20코 28.5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이즈는 한 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뜨면 거의 원작이랑 비슷하게 나오겠거니 하고서 그게 또 워낙 이게 크게 나온 옷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버핏으로 입는 옷이라 그냥 이대로 떠도 되겠다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지난 영상들에서 좀 고민했던 적이 있죠. 처음에는 이런 실을 고르게 된 이유가 약간 퐁실하고 좀 유연한 편물로 하면 이게 오버핏의 옷이니까 좀 유연한 편물이면 훨씬 차르르 이렇게 좀 드레이프성 이렇게 떨어지게 편하게 입겠다. 제 몸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그런 실을 골랐는데, 뜨면서 이제 다른 이제 요거에 관련된 영상, 이런 것도 뜨개 로그들을 보다 보니까 이 원작 실이 왜 셔틀랜드 울인가, 배색도 아닌데 그런 좀 약간 거칠고 뻣뻣한 그런 실로 뜬 이유가 있지 않나, 이게 모양이 잡혀야 돼서 그렇게 뜬 것 같다, 뭐 이런 영상을 보고서 제가 좀 흔들렸죠. 제 건 너무 유연한 편물인데, 그래서 아, 이거 망한 거 아닌가? 하면서 특히 이 카라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좀 됐어요. 이 카라 부분이 힘있게 딱 좀 떨어지게 모양이 잡혀야 돼서 그런 실을 쓰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이게 막 힘없이 너울너울거릴까봐. 근데 힘있게 딱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이 실이. 제가 떠보니까. 그렇지만 또 엄청 흉하다, 뭐 그건 아니거든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게이지는 원작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캐스톤은 2월 6일에 했습니다. 25년 2월 6일에 했는데 F5는 바인드 오프는 3월 26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거죠. 제가 마지막에 박차를 가해서 소매 한 짝을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막 엄청 열심히 뜨지 않았더라면 4월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평소 요즘 뜨고 있는 뜨개 진도로 봤을 때 4월 초쯤 완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가는 한 번도 못 입고 가을이 와버릴 것 같아서 가을에 입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근데 이 봄 컬러 자체를 제가 되게 봄에 입고 싶어서 이렇게 봄봄하게 떴는데 한 번도 못 입고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아쉬워서 한 번이라도 입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완성하려던 그 주말에 갑자기 잠깐 추워진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바짝 한 번이라도 입자 하루라도 입자 해가지고 그때 엄청 열심히 막 달려서 목요일 금요일 이쯤 완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얼른 막 세탁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완성한 사이즈를 말씀을 드릴게요. 완성한 거는 세탁하기 전에 이제 사이즈를 제가 재봤습니다. 쟀더니 제가 이제 원작보다 뭐 덧뜬 부분 같은 것들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가슴 너비 같은 거 이게 처음 코 잡는 건 똑같이 원작이랑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가슴 단면을 펼쳐놨을 때 55cm 정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쭉 눕혀놨을 때 여기 카라 끝부분부터 바디 끝까지 쟀을 때 이 총장은 62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밑단이 이렇게 소매처럼 이렇게 돌돌 약간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별도의 고무단이 없이 그냥 평단 메리아스 뜨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말립니다. 그나마 이건 조금 덜 말리는 거고요. 어쨌든 바디가 좀 많이 말리더라고요. 이건 왜냐면 원통 둘레가 작은데 바디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돌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린 부분을 좀 펼쳐놓고 제가 쟀을 때 62c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를 여기서부터 여기 엄청 드롭 숄더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소매 끝까지 쟀을 때는 43cm가 나오도록 저는 떴어요. 처음에 뜰 때 그렇게 뜨고
세탁한 다음에 이제 다시 쟀을 때에는 이 둘레, 이 가슴 단면은 55.5 정도, 그래서 둘레로 하면 110 조금 넘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끝부터 다시 재봤을 때는 총장은 한 5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약간 새 수축이 있었죠. 아까 62 떴는데 58. 그러니까 새 수축할 거를 생각하고 한 3cm 정도는 줄겠지 하고 더 떴는데 그게 한 4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4, 5cm 가까이 줄었고, 또 이 소매도 여기 끝부터, 여기 코준 부분부터 끝까지 쟀을 때 처음에 43cm가 나오도록 제가 떴는데, 지금 재보니까 3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매도 수축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축이 좀 있었다. 원작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원작은 가슴 둘레가 116입니다. 116이고 여기 총장이 아마 여기 끝부터 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장이라고 나온 게 58이고요. 그리고 요 소매 길이가 39.5예요. 그래서 소매는 제가 지금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고 바디 길이도 결국은 원작이랑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요 둘레만 살짝 더 원작보다 작은 상태예요. 한 5cm 정도, 둘레로 치면, 단면 말고 둘레로 치면 5cm 정도 작을 것 같아요. 원작은 요거랑 비슷한데 이 둘레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구조가 제가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뜨는 방법 같은 거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좀 약간의 제가 뜨면서 팁 같은 거랄까? 저는 이런 부분이 헷갈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디자인은 보통의 우리 드롭 숄더 하면 그냥 일자 정도 뜨잖아요. 그쵸? 그리고 변형 드롭 숄더라 하면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살짝 니은자처럼 이렇게 파지게 해서 뜨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이 디자인은 오히려 이 바텀업이잖아요. 바텀업 디자인입니다. 그걸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바텀업의 디자인이고요. 제가 잠옷 바지를 이 핑크 체크 잠옷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밑단 코를 잡아서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게 말리진 않죠. 저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코를 잡아서 여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에서 코를 잡아서 이제 그거를 그 별식 코를 잡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코를 잡아서 주워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굳이 그렇게 뜰 필요가 있나에 대한 생각은 저도 뜨기 전에도 고민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다 뜨고 나서도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를 잡아서 위로 올라가고 일자로 쭉 올라가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몰 부분이 나오면 코를 늘려서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드롭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디랑 똑같이 올라갔으면 이 소매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이렇게 사선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거의 일자로 이렇게 몸통에서 거의 직각 수직이 될 정도까지 이게 내려오죠. 어깨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전반적인 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 유튜브에 복숭아 그룹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분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차분하고 듣기 좋아서 저는 그 채널을 구독해놓고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복숭아 그룹님이 이 세일러 카라 뜨는 전반적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뜨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텀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그렇게 오히려 코 늘림을 해가면서 떠서 이런 소매 라인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앞에 카라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꼬아뜨기로 되죠. 그래서 이 꼬아뜨기 부분이, 이렇게 쭉 뜨다가 한쪽부터 이제 뜹니다. 그래서 왼쪽 앞판부터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쯤이 오면, 여기 딱 갈라지는 부분이 오면, 안뜨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쪽까지 안 건너가고 여기를 반 나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라를 코를 늘리면서 가는데 이게 야노버로 늘리거든요. 근데 야노버로 늘릴 때 이게 저 보시면은 제가 늘린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일반 그 메리아스 이런 편물 부분에서 코를 늘리면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텐데 이거는 고무단이잖아요. 그래서 고무단 코 늘림이나 줄임이 있으면 이게 표가 팍팍 나가지고 좀 보기가 흉한데 이게 그래서 세탁하면 조금 그나마 좀 그래도 부드러워지는 면이 있지만 뜰 때는 진짜 보기 싫게 구멍이 펑펑 나면서 보기 싫게 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뜨면서 가끔씩 이제 야노버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하고 그냥 다음 단을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야노버는 그냥 다음 단에서 아, 나 야노버 안 해서 코 한 코가 없네 하면서 그냥 코와 코 사이에 걸린 그 줄을 그냥 걸어 올려서 그냥 떠도 되잖아요. 그렇게 뜨다 보니까 아하 하는 거예요. 약간 유레카 이런 느낌으로 어, 오히려 그렇게 떴더니 구멍이 잘 안 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그냥 야노버를 한 게 있고 그냥 까먹어서 주워 올린 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보시면 아마 이쪽은 더 구멍이 크고 이쪽 카라가 좀 덜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카라를 먼저 뜨고 이쪽을 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이쪽을 좀 뜨다가 깨달은 거를 이쪽에서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나. 코를 그냥 주워 올리면서 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카라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똑바로 지금 앉았거든요. 이쪽은 좀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고 이쪽은 자꾸만 이렇게 좀 밖으로 둥글게 처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요게 자꾸 신경 쓰여요, 입을 때는. 왜 자꾸 이 부분이 둥그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둥글게 굴르는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쭉 뒤에서 쭉 잡아당기는 느낌이고 좀 그래요. 그렇고 이게 그리고 늘리면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늘릴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1L, M1R로 늘렸거든요. 근데 이게 도안에 나중에 보니까 기호가 꼬아뜨기 기호가 되어 있어요. 이 꼬아뜨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꼬아뜨기 늘림?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꼬아뜨기로 늘린다는 게 뭔지. 뭐 KFB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냥 그 코 주사 올려서 M1L, M1R 방식으로 해서 양쪽을 늘려줬습니다. 그렇게 한 게 원작이랑 또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아뜨기로 쭉 가다가 이 뒤에 가서 코가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그 3니들 바인드 모프로 저는 이어줬고요. 넘어가서 여기 보면 코 이제 또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넘어가면 이제 코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줄이면서 이제 끝단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나 또 이런 생각도 그냥 떠도 괜찮지 않나 카라가 크게. 저는 지금 보시면 뒤에가 이 정도거든요. 약간 끝이 너울거리죠. 그냥 제가 좀 뭐 코막음을 좀 더 쫀쫀하게 당기면서 했더라면 보통의 코막음 할 때는 덮어쓰기 하면은 약간 너무 쫄리는 느낌 날까봐 좀 안 쫄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막았더니 좀 약간 이게 너울너울 좀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무게감 있게 딱 네모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게 카라가 원작보다 한 3cm는 더 떴어요. 그러니까 그 수축할 거를 감안해서 뜬 것도 있고요. 제가 이거 뜨신 영상들을 보니까 카라가 약간 원작 그대로 뜨면 약간 애매하고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아쉬운 느낌이 난다 하셔가지고 저는 좀 더 떴습니다. 그렇게 뜨고 마무리를 했고요. 더 길었어도 뭐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소매 부분은 코막음 할 때 그냥 이게 원래는 앞판 뜨고 뒷판 먼저 뜨고 앞판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서 카라를 뜨기 시작하고 이게 이렇게 갈라서 뜬 걸 나중에 이제 뒤에서 겨마코를 해가지고 이쪽 카라를 합체를 해서 이렇게 평면 뜨기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뜬 걸 어깨를 입고요. 그리고 나면 이 뒤에가 가마코 한 부분이 이 뒷판이랑 연결이 안 됐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어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을 때 저는 좀 흉하게 이어졌는데 어쨌든 카라를 이렇게 덮으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제가 꼬맨 부분은 이 카라에 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저는 좀 흉하게 연결이 되었다. 고르게 딱딱딱딱 연결 안 되고 뭔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연결돼가지고 좀 배기 싫은데 어쨌든 뒷판 앞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소매는 원작은 원래 코를 주어서 평면 뜨기를 합니다. 사다락골로 평면 뜨기를 쭉 해서 나중에 다시 이쪽을 쭉 또 돗바늘 이기를 해줘요. 여기 옆면도 이게 지금 앞판 뒷판 따로 뒀으니까 이은 거거든요. 이 소매도 원래는 이어주게끔 원작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뜨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커다란 편물에 연결된 이 소매를 갖다가 평면 뜨기를 하려면 계속 뒤집어야 되잖아요. 앞판 뜨고 뒷판 뜨고 이 무거운 커다란 편물을 이 카라도 달렸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냥 원통 뜨기로 뜨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통으로 뜨게 됐고
사실 이게 원래 이렇게 앞판을 뜨고 밑에 이제 아까 그 별식코 잡아서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별식코 잡은 부분을 다시 코를 주어서 밑으로 떠내려, 더 작은 바늘 호스로, 저 같은 경우는 4.5가 메인으로 떴으니까 4mm로 이제 주어서 밑으로 한 몇 센치 떠내려가라고 하거든요. 밑으로 8단을 떠내려가서 덮어씌우기 코막음을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입고, 뭐, 소매 뜨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를 먼저 뜬 다음에 밑으로 떠내려간 걸 한 다음에 옆선을 이었어야 되는데 그냥 옆선 이은 다음에 코를 주워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근데 뭐 별식코 잡아둔 부분은 코수가 양쪽 이을 코 한 코 한 코씩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코 한 코, 뒤에도 한 코 한 코에서 네 코가 더 있는 상태니까 양쪽에서 두 코씩 줄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코를 없애야 되니까. 시점만큼. 그런데 그렇게 뜨니까 좀 흉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엉망진창으로 뜬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별로 티 안 날 수도 있어도 사실 엉망진창인 부분이 많고요. 그렇게 완성을 어쨌든 하게 됐는데 다시 하면 안 뜰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제 성격상으로는 그렇게 안 뜨는데 요즘 뜨게 할 시간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빨리 F를 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막 떴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뜰 거였으면 그냥 처음부터 원통으로 코 잡아서 그냥 뜰 걸. 그리고 그것도 별식 코 잡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잡아서 그냥 쭉 올라가면서 뜰 걸.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그냥 책 보고 머리 그냥 뭐 코스 생각해보고 뭐 디자인 혹시 그냥 양쪽 한 코씩만 줄이면 되나 그것만 생각하고 뜨면 되나 다른 것도 또 미리 생각해보고 뜨기 시작해야 되는 건가 막 하는 거를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고 떴는데 막판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작이랑 다르게 뜬 건 이 소매도 코를 주어서 원통으로 뜨게 됐다라는 거고요. 원통으로 뜰 거면 원작에서 그렇게 사다리꼴로 떠서 꿰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코를 줍는 것도 한 코씩 덜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총 두 코를 덜 주은 상태에서 원통 뜨기를 시작해야겠죠. 그렇게 떴고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그 별식구 잡는 부분 때문에 혈압 올라가지고 별식구가 되게 그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코바늘로 그 코산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코산에서 대바늘로 막 주려고 하니까 막 손목도 아프고 손이 쥐날 것 같고 손가락에 막 해가지고 하다가 막 혈압 올라서 나중에는 그냥 코바늘로 걸어서 한 코 걸어온 다음에 그거를 대바늘에 끼우고 또 코바늘로 걸어오고 그걸 대바늘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처음엔 속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수플레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 수플레실이 그냥 단순히 색감이나 게이지나 뭐 이런 뭐 편물이 얼마나 유연할지 그런 정도만 생각해서 고른 실인데요. 인터넷 주문을 했으니까 제가 직접 보고 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걸 받았을 때 처음 느낌은 되게 텁텁한 거예요. 실을 만졌을 때. 그래서 뭐 약간 부드러운 실을 이게 되게 부드러운 실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성분이 엑스트라 파이널 65%에 캐시미어가 10%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나일론이거든요. 그래서 캐시미어 10%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러울 거야 라는 느낌이 받았는데 지금 만졌을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처음 만졌을 때 처음 물건을 받아봤을 때는 되게 텁텁하다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텁텁한 실이네. 생각보다 텁텁하다 했고 근데 막 이 스와치를 떠보니까 편물 자체는 되게 보송보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했거든요. 그리고 기모감도 굉장히 이게 제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표현해 드리려고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모감이 굉장히 좀 진짜 보실보실 털이 긴 건 아니에요. 털이 길진 않은데 굉장히 기모감이 뽀용뽀용하게 있어요. 뭔가 합사한 것처럼 아니면 폭스실 같이 폭스사처럼. 근데 폭스사는 약간 털이 길잖아요. 근데 털이 알파카나 폭스사 같은 어떤 보송보송함이 있는데 털이 길진 않은데 그런 기모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송보송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편물이 뽀용뽀용하고 되게 좋은데 편물로 뜨고 나면 부들부들하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게 그런 만큼 이게 보풀이 잘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저는 아직 몇 번 안 입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보풀이 나나 안 나나 그거까지는 아직 후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랬고 제가 이게 이제 실이 뜨고 나서 편물은 마음에 드는데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뜨는 동안 매우 괴로웠는데 뭐냐면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이 풀려 나오는 정도 있죠? 뜨면서 이렇게 풀려 나오는 그 정도만으로도 먼지가 많이 날려서 계속 목이 캑캑 막히는 느낌, 막 붓는 느낌, 목이 붓는 느낌, 그랬어요. 목감기 걸린 것처럼 계속 목이 아프고 잠기고 붓고. 제가 좀 기관지가 예민해서 미세먼지 좀이라도 있으면 나가면 목이 확 잠기거든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 같은 분들은 좀 사용할 때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냥 풀릴 때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뜨는 동안 살살살 풀리는 정도? 그 느낌?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풀풀 풀릴 때 보면 이렇게 날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 목이 아픈 이유가 달리 있지 않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세탁하고 나니까 뭐 좀 나아졌는지는 제가 이 편물을 두고 막 펄럭거리지는 않아봐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뜨자마자 바로 그래서 세탁부터 했습니다. 세탁할 때는 이게 또 물 빠짐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뿌연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뿌연물이 계속 나오고 만졌을 때 이게 조물조물 만지는데 그 만질 때 계속 미끈미끈, 손이 계속 미끈미끈한 거예요. 이 실이 꽤 오일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울실 자체에 어떤 양모의 그 기름진 느낌 있죠? 그 기름짐이 꽤 있었습니다. 뜨는 동안은 뭐 그렇다고 잘 못 느꼈는데 세탁할 때 손에 굉장히 기름 젖었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독약 냄새 같은 게 계속 났어요. 물에 담그니까. 염소 소독 그런 냄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제가 적어놓은 거 그냥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 노트 같죠? 그랬고, 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뜰 때 쭉 올라가다 이 어깨 부분이 이제 경사를 떠야 되거든요. 근데 경사뜨기 부분이 차트에는 이게 서술도 조금 되어 있고 차트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 판을 샀고요. 차트가 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이 좀 설명이 굉장히 간략하게 몇 줄 있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설명이. 서술식 도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고 이것 뜬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다음을 뭐 이걸 뜨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대충대충 써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차트를 보면서 떠야 되는 거고요. 차트를 볼 때 이제 그 경사뜨기가 나오는데 이 경사뜨기 부분이 이 도안에서는 일본식 경사뜨기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V코, 이렇게 V자 해가지고 이렇게 야노버 표시 동그랗게 있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본식 경사뜨기를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저기 느린 멜로디에서 올려주신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사뜨기를 제가 일본식 경사뜨기 방식으로는 안 해봤지만 원래 하는 그 야노버 방식으로 하면 구멍이 뻥뻥 난다. 그래서 구멍이 좀 적게 나는 방식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영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따라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노버를 안 하고 마커를 걸러뜨고 이제 마커를 걸어놓고 쭉 뜨다가 이제 나중에 그 마커 걸린 자리 실을 주워 올려서 이제 그 마무리 경사뜨기 다 한 다음 마무리 단을 그렇게 뜨거든요. 모아뜨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넬리 때 야노버를 하면 구멍이 뻥뻥 나서 보기 싫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노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단에서 그냥 그 사이 코를 주워 올려서 떴더니 괜찮았다 이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마커를 걸어서 뜬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단 뜨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떠보니까 첫 번째 떴던 어깨랑 두 번째 떴던 어깨 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아마 작업기를 앞에 부분 실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 마커 걸어서 주워 올려서 모아뜨기 한 부분이 보면 그 주워 올린 실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걸쳐져 있어요. 그게 이제 최대한 그렇게 늘어지는 실이 없게끔 앞에서는 물론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쪽 면에서 이렇게 실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뛴 것 같이 무슨 배색 실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건너뛴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쪽 어깨를 뜰 때 최대한 이제 안 당겨지게 그 실을 걸어 올려서 최대한 이렇게 쭉 잡아당겨지지 않고 아주 바짝 그냥 바늘을 바짝 잡고 이렇게 뜨면 그나마 그렇게 되는 현상이 좀 적더라고요. 아마 이쪽이 나중에 그렇게 뜬 건가? 한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어차피 안 보이지만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떠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라를 뜰 때 있잖아요. 왼쪽 앞판부터 이제 여기서 분리해서 이제 이쪽부터 완성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카라를 뜨면서 카라 늘림도 되고 이 어깨 경사도 하고 동시에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멈춰서 왼쪽 이제 경사뜨기가 끝난 다음에 저는 여기서 끊고 바로 오른쪽 앞판 여기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저는 왜냐면 여기까지 돼 있고 그 위에 이 뒷카라 만드는 부분은 그 도안상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 이제 그 카라 그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이 경사뜨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가? 아무튼 뒷카라 부분이 여기 차트상 이게 끊긴 것처럼 나와요. 이게 분리식으로 여기까지 뜨고 이게 뭔가 연결돼서 뜨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끊긴 것처럼 나오는데 그거를 저는 여기까지 뜨고 실을 자르고 여기서 연결해서 여기서를 떴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시면 한 번 더 실을 연결하셔야 돼요. 제가 떠보니까 여기서 끊지 말고 좀 더 뜬 다음에 끊고 여기 갔어야 되네. 제가 이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도안 위쪽에 도안이 여기 경사뜨기까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그 윗부분에 이제 뒷카라 뜨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서 끊지 말고 그 4단까지 뜨고 실을 끊으라고 끊고 이제 뒷카라 합차는 뭐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를 왼쪽을 뜨면서 어깨 경사 끝나면 끊지 말고 이 카라 부분 좀 더 뜨다가 실을 끊으라는 부분까지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앞판 이어서 칼라를 뜨고 이렇게 해야 실을 한 번이라도 덜 끊는다. 물론 저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실을 한 번이라도 더 끊으니까 실 감추고 이런 것들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끊어가지고 한 번 더 끊어서 뭐 하면 뭐 못 뜨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듯이 소매를 뜰 때, 그, 원작이랑 좀 다르게 뜨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뜨는 실이 원작 실이 아니기도 하고, 제 팔 길이랑 그 원작 옷 뜨신 분과 길이도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소매가 항상 원작보다 좀 길게 떠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줄임도 그럼 달라질 거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매 코를 준 다음에, 그 코수 대비 이제 제가 소매 끝에 마무리했을 때 이 소매 끝에서 어느 정도 이 너비가 됐으면 좋겠는지 요 정도를 봐서 이제 몇 코에서 몇 코까지 줄여야지. 그러면은 몇 코 줄여야 되는구나. 총 몇 코를 줄여야 되는데 단 게이지를 계산을 해서 그러면 몇 단마다 줄여야겠구나. 이런 걸 계산한 다음 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작 그대로 뜨려고 보니까 원작대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게이지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뜨고 어깨 합체하고 입어봤을 때는 이게 약간 덜 내려가잖아요. 소매를 달면 더 내려가니까. 근데 그거까지 감안해서 약간 당겨서 이렇게 재보고 했는데 저는 이게 세로 수축도 한 3cm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손 너무 이렇게 오면 좀 그렇고 겨울옷이니까 이 정도 왔으면 좋겠다 해서 45cm 정도를 이제 계획하고 떴거든요. 근데 쭉 떠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줄임이 거의 끝나가는데 또 너무 긴가 싶기도 한 거예요. 입어보니까 점점 소매가 길어지잖아요. 늘어져서. 그래서 43cm까지 떴습니다. 43cm까지 뜨고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 그래서 이제 줄임이 한 2번 남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줄임을 막판에 2번을 원래는 한 이만큼 3cm를 더 떠야 되니까 줄임이 서서히 들어가야 되는데 막판에 쭈룩 줄였더니 약간 끝에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 저고리빛처럼 살짝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번에 되게 얼렁뚱땅 뜬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43cm를 떴는데 세탁하고 보니까 39cm가 되었더라 입니다. 또 엄청 짧고 막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올리면 더 짧아지지만 요 정도 그냥 평소 이렇게 놨을 때는 요 정도 선이라서 약간 더 긴 거를 의도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0코를 주어서 54코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6코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총 18번, 2코씩 줄이니까 18번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8번 줄여야 되니까
제가 뜨려는 게 45cm 뜨려는 경우는 135단 단 게이지에서 135단을 줄여야 돼서 떠가야 돼서 나누기를 해서 적당히 코를 단수를 나누니까 8단마다 9번 하고 6단마다 9번 줄여야지 했는데 막판에 한 2번 남았을 때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3단마다 2번으로 2번 했더니 약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막음을 제가 바디 밑단 먼저 막았잖아요. 막은 다음에 입어보고 이 어깨 있게 하고 이거 입어보고 막 하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바디 밑단이 뭔가 이게 엄청 넓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고 원작에도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하라고 해서 저도 뭐 덮어씌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입고 벗고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영 거슬리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뭔가 몸에 딱 맞게 만든 옷은 아니지만 이게 덮어씌워 마무리하니까 뭔가 이렇게 걸리는 막 답답해요. 신축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워낙 큰 옷이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해버릴까? 요즘 모든 옷을 제가 다 돗바늘 마무리로 많이들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고민하다가 원작 느낌이 그러면 안 나려나?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소매를 떴는데 이 소매를 뜰 때는 그래서 이 소매 부분이 특히 이 정도 폭인데 이게 쫄리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널찍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덮어씌워 마무리인데 그냥 한 코 떠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한 코 뜨고 또 다음 코 뜬 다음에 그 두 코를 모아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씌워 마무리 하는 거 아시죠? 신축성 있는 코막음 뭐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떴습니다. 두 코씩 해서 두 코 뜨고 덮어씌우고 두 코 뜨고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뜨고 바디도 영 거슬려서 입을 때마다 짜증날 것 같다. 이게 계속 신경 쓰일 것 같다 싶어서 근데 뜨고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 다시 뜨는 행동은 절대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맘먹고 하자 해가지고 풀어버리고 바디도 좀 더 뜨고 막상 이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안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로 수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밑에 돌돌 말리는데 해서 이게 워낙 와이드한 옷이니까 길이감도 같이 풍덩하게 좀 길어야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풀고 한 2cm 더 튼 다음에 그 두 코 떠서 덮어씌우는 마무리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한 3cm가 줄은 상황이라서 원작처럼 길이가 58cm 정도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이 바디 밑단이 생각보다 원래 처음 떴을 때는 막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되게 크게 말렸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한 1cm 정도 지금 말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굵게 말렸어요. 막 돌돌돌돌 오징어 구운 것처럼. 근데 이거를 말릴 때 이제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했을 때보다 두 코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덜 하고요. 신축성이 있어서 생겨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세탁하고 말릴 때도 이제 그 부분 잘 펴가지고 핀 꽂기도 했고 그 끝부분을 이렇게 옷핀으로 다 이렇게 둘둘 앞뒤판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덜 말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거 다 말린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게 두면 또 다시 말리지 않을까? 막상 그 세탁하고 나서 직후에는 좀 덜 말려 보여도 또 두다 보면 왜 그 세로 같은 거 이렇게 블로킹해서 말려 놓으면 점점 다시 돌아가잖아요. 계속 두면은 막상 처음 말렸을 때는 좀 길어진 것 같아도 그것처럼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매는 따로 이렇게 막 펼쳐놓고 꽂아놓고 말리진 않았어요. 소매는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말렸고 이 바디 부분만 좀 이렇게 덜 말리게 신경 써서 꽂아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하지 마시고 두 코 떠서 덮어씌우고 두 코 떠서 덮어씌우고 그 방법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카라 디자인을 이제 2번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이전에 떴던 그 10am 스웨터, 니드니츠 작가님, 니드모어 스웨터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만드신 다른 도안인 그 10am 스웨터. 이 꽈배기 들어간 거 아시죠? 제가 썸네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터 떴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막상 입다 보니까 점점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도로 블로킹 같은 건 안 했어요. 말릴 때. 근데 점점 입을수록 약간 짧은 느낌이라 좀 아쉬워요. 이 바디 밑단도 크롭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애매해서 약간 한 3cm 정도만 더 길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도 그 원작보다 조금 길게 뜬 거거든요. 세로 수축 생각해가지고. 그러고 이 카라 부분은 그냥 떴던 것 같은데 더 떴었나?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래도 이 원작 자체도 좀 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축 등까지 내려오는 디자인 자체는 아니거든요. 요 정도까지 오는 디자인인데, 그게 점점 입을수록 약간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카라 디자인인 걸 이제 2개 떠서 입어보니까 막상 착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카라가 있으니까 이 카라 자체가 뒤로 실리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입다 보면 옷이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입고 나갔다. 근데 뭔가 점점 자꾸 올라가서 뭐 이렇게 약간 엄청 심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한 1, 2cm 이렇게 자꾸 옷이 자꾸 뒤로 넘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옷이 넘어간 느낌이 나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도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디자인상 무게가 실려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판이 좀 들린다.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서 입다 보면 앞판이 좀 들리는 느낌이 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일러 카라 프로버에 대한 F5를 드디어 제가 찍게 됐습니다. 아주 뒷북 아닌 뒷북이죠. 이게 유행은 한참 지났어요. 이거를 한참 많이들 뜨실 때는 한 1년이 지났죠? 1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서야 떠서 입고 저 원래 유행 되게 늦게 뒤쫓아가는 사람이라서 한참 유행한 다음에 쭉 보다가 그때서 예뻐 보이는 좀 그런 사람이라서 아시죠? 저 계속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뜨게 됐습니다. 사실 뜨고 싶은 건 작년 한 가을 그쯤부터 뜨고 싶었는데 제가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했고 해서 이따가 이렇게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요 실 아시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열매다리틀 동화 콘사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영상 올렸었죠? 그때 거기서 재고가 없어서 이제 택배비 무료로 해서 이제 택배로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로 드디어 좀 지금 바늘이 막 걸려있고 케이블도 걸려있고 이런 상황이라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렇게 앞판을 지금 뜨는 중입니다. 앞판을 뜨는 중이라서 이렇게 넥라인이 굉장히 허벌하죠? 지금 넥라인 앞에 감았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떠서 이제 암홀 합체를 한 요 정도 더 뜨면 암홀 합체를 할 것 같아요. 뒷판 먼저 뜬 부분 보여드리면 지저분해라. 이렇게 배색 조금 들어가고 암홀 늘림하고 지금 걸어두고 이제 멈춰 있어요. 이제 앞판이랑 떠서 합체를 하려고 대기 중인 뒷판입니다. 이렇게 전 배색을 아이보리로 하고, 아이보리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로 하고 있고요. 요거 제가 뜨고 있는 빈티지 블루 컬러 굉장히 마일드한 민트빛, 하늘 색깔, 민트 색깔 이렇게 섞인 듯한 멜란지한 컬러라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마르세유 스웨터를 제가 드디어 그 세계여행 제가 그 우르술라 함뜨 방에서 소함뜨로 작게 주제를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여행 함뜨에 마르세유 스웨터로 참여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3, 4월 2달 동안 하기로 한 그 코너 속의 코너 소함뜨인데 이제서 4월이 돼서야 캐스톤 해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제가 이거 뜨고 있었고 에바 가디건 뜨고 있었잖아요. 메이플 컬러로 뜨고 있는 거. 그 2개를 완성을 끝내고 이걸 시작하려고. 안 그러면 2개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것 같아서 끝내느라고 아주 열심히 뜨고 이걸 이제 4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 가디건도 사실 다 떴어요. 이건 이제 F5 영상을 또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한 개 산 거라 따로 뭐 쇼핑 영상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여기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그 열매나리틀에서 이 동화 콘사에 합사할 거를 원래 제가 집에 있는 색, 아이보리색 많으니까 그걸로 합사해야지 해서 게이지도 막 비슷하게 맞추려고 내고 했는데 찾긴 했는데 그 오합을 감아야 돼가지고 제가 애기 보면서 뜨게 할 시간도 없는데 물론 자동 와인더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얼마 전에 열매다리틀 할인했죠. 겨울실. 그래서 그때 이 동화 콘사를 100g만 구매를 했습니다. 요 주문이 들어갈 부분 때문에. 그래서 100g을 주문을 했고, 그때
이제 100g만 사기 조금 그러니까 다른 거. 제가 근데 진짜 여름방학실을 사랑하게 됐는데 여름방학실이 단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비슷해 보이는 사계를 살까 하다가 막상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컬러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글로리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 모달이 섞여 있는 코튼 40, 모달이 60, 모달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되게 예상한 대로 모달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미끈미끈 보들보들한 실이었습니다. 약간의 이게 모달 때문에 광택감도 사실 있어요. 비스코스나 모달 이런 실은 광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광택 있는 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라임 컬러입니다. 라임 컬러를 사봤고 이게 지금 자연광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렇듯 아기를 재우고 네, 거실에서 못 찍고 안방에 들어와서 조명 그냥 간접 조명 켜놓고 찍는 거라 얼른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라임 컬러고 저의 봄 웜톤 컬러 이 피부톤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그래서 여름 옷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꽤나 돼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럼미티나 알았어요. 또르니트님의 럼미티 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담행복님께서 우리 방장이신데, 소담행복님이 지금 뜨고 계신데, 루프, 무슨 디자인이지? 작가님이, 알았어요. 작가님이랑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레이시 루프 티인가? 아무튼 여름 티가 있고 겨울 티가 있고 한데 이렇게 그냥 무늬가 되게 예쁘고 입었을 때 이런 데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뜨고 싶은데 그래서 여름방학실 제가 다 애매하게 좀씩 남아서 그걸 한 벌 뜨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이렇게 민소매 바늘 이야기 아유, 또 오셨네요. 바늘 이야기에서 무료 도안이 판매하시긴 하는데 영상이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1시간 넘는 게. 그래서 그거 제가 떴던 민소매 탑. 그것만 뜨고 남아서 꽤 그래도 그 색상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마린블루 색상. 그래서 그걸로 뜰까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한데, 뜨고 싶은 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이제 지금 캐스톤 막 하려고 막 이게 이것저것 뜨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풀었거든요. 이 실이 뭐냐면 솜솜뜨개 코멜리라는 실이고 이게 린넨 실이긴 한데 린넨이 20%고요. 아크릴이 80%예요. 그래서 아크릴이 많다 보니까 이 뜰 때 느낌이 아주 아크릴 실은 저는 손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 특히나 아크릴 실을 만지면 손톱 밑에 이 손끝이 너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뽀독하고 바짝 마르는 그 느낌이 싫어서 뜨는 맛도 그래가지고 뜨다 푼 것도 있고 탄성이 아예 없는 실인데 제가 꽈배기 같은 거 블루 웨이브 같은 것도 좀 뜨다가 풀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되긴 하는데 뭔가 이걸로 갑자기 노프릴을 되게 루즈하게 좀 레이시하게 약간 여름이나 간절기에 안에 나시 있고 겉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숭덩숭덩하게 뜨는 느낌으로 떠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그거 제가 3벌이나 뜬 있잖아요. 뭐죠? 라넌큘러스를 떠보면 어떨까? 긴팔로 뜨는데 이번에 좀 숭덩하게. 제가 저번에 유교걸 버전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떴잖아요. 그래서 유교걸 버전 말고 약간 이제 나시에 좀 약간 비치게 입는 그런 스타일로 좀 떠보면 어떨까 해서 좀 드릉드릉한 상황입니다. 이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손이 하나고 마르세유부터 일단 이번 달까지가 함뜨기 때문에 열심히 뜨는 데까지 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뜨개 상황을 좀 F 영상이 주였고요. 뜨개 상황 말씀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이제 벌써 50분 촬영을 했는데 영상을 찍는 게 좀 어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한참 돌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이앓이에다가 엄마 껌딱지 시기가 와가지고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옆에서 같이 놀자고 하고 이런 시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약간 덜해졌어요. 혼자 노는 시간, 혼자 1시간도 넘게 혼자 놀고 해가지고 제가 위험하지 않은지만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정도고 저도 이제 이유식 만들고 집안일 하고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참 되게 돌 지나고 한 2, 3개월 가량은 좀 한 3개월 정도
좀 힘들었어요. 애기 거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상 찍는 거가 찍고는 싶은데 엄두는 안 나고,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막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이제 자기 전까지 한두 시간 시간이 나면 저는 이제 뜨개를 하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막 마지막 회를 한 어제 다 봤습니다. 울고 웃고 하는 드라마인데, 저는 일단 아이유와 박보검을 너무 좋아해서 그 둘이 드라마를 찍었다는 얘기 듣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된다, 이 조합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유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 델루나도 막 계속 보고, 언제 아이유가 또 드라마나 영화 찍을까 막 기다리고 있고 막 하는데, 약간 그런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걸 찍었다고 해서 뭐지 하다가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다른 얘기 한참 하는데, 처음에는 어 너무 제주도 사투리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조구 새끼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 처음에 그게 생선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선이었고, 아무튼 처음에는 되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약간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도 제주도 배경으로 나와서 뭐 그 제주도 방언이 좀 나오는데, 그거 볼 때보다 더 처음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 1, 2화 들을 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하는 거지? 막 했는데,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 보게 됐는데, 어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어린 시절로 나올 때.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 그거 말고 그 이전에는 지난달에는 그 나의 완벽한 비서, 그것도 꽤 재밌게 봤어요. 한지민 씨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재밌게 봤고, 또 뭐 봤지? 영화, 맨날 드라마 그냥 육퇴하고 드라마 한두 편 보고 자는 게 낙이어가지고 뜨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 찍다 보면은, 올리다 보면, 어쨌든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뭔가를, 영상을, 콘텐츠를 올리는 거잖아요. 저만 보려고 찍는 거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악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우려를 했어요. 덕구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다 날아가서, 자기랑 놀자고 계속 우는데 죄송합니다. 덕구야, 조금만 기다려. 다 했어.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 이리 올 거야 또? 또 올 거야? 응.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영상 올리다 보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지만, 싫어요도 막 눌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처음에 되게 많이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싫어요 누를 만큼 내가 막 잘못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데 싫어요까지 굳이 누를 필요가 뭐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싫을 수도 있지 뭐. 싫을 수는 있는데 왜 싫어요까지 누르는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제가 엄청 선정성 있는 영상을 올리거나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정신적으로 피해가는 어떤 그런, 뭐 제가 막 욕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영상이요. 최근 영상 말고 바늘에 대해서 제가 쭉 리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막 이제 덕구도 등장해서 막 덕구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영상이 좀 제 영상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을 그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팟캐스트처럼 틀어놓고 그냥 뜨게 하면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목요연하게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뭐 한 10분, 20분 안에 딱 끝내는 그런 영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최근에 고민한 것 중에, 좀 뭔가 나도 팬시하게, 뭐라 해야 되지? 세련되게, 힙하게, 요즘 영상처럼 딱 그렇게 찍어서 올리고 싶다.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보면, 나는 3년이 넘게 했는데 이런 좀 약간의 되게 나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든다. 근데 물론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 기다려주시는 분들 있는 거 분명히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야, 내 스타일대로 그냥 가자.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표현을? 맨날 애기랑만 있으니까 어휘력이 계속 떨어지고, 뜨게 하면서 책도 안 읽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죠. 제가 영상에서 한 3, 4회 전 영상에서 그런 고민을 끝에 영상 끝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그게 그냥 나다운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멘탈이 한번 또 무너질 일이 있었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그 바늘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다셨는데 그냥 약간 저격당한 느낌이었어요. 굳이 이런 글까지 쓸 필요 있었나? 안 보면 그냥 싫으면 나가면 뒤로 가게 하면 되지 않나?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멘탈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완전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한번 확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만 뭐라고 하더라? 쓸데없는 소리만 더럽게 많이 하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뜨고 막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하면서 올리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올려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계속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아시다시피 수입이나 이런 건 진짜 없다고 보면 되고요. 내가 시간과 이런 거를 써서 그리고 영상 찍어서 그냥 띡 올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고 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도 제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어, 제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멘탈이 진짜 강하면,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댓글도 못 달겠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댓글만 숨기기 기능으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계속 보면 상처가 계속 될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서, 안 써야지 하는데, 계속 보이면 계속 신경 쓸까봐. 그래서 그냥 숨기기 기능이었나? 차단이었나? 그걸 해버리고, 그랬는데 예전에 다른 영상들 보면은 그런 영상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다른 유튜버분들 만나보면 그런 게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저런 식으로 해라 막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 좀 강하신 분들은 대놓고 영상에서 싫으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싫으면 네가 나가라. 난 내 영상인데 네가 왜 내 맘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렇게 세게 말하지도 못하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좀 애기 보면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굳이 영상 왜냐면 F4가 지금 2개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릴 만도 한데 영상을 그러니까 이 F4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좀 맥이 축 빠졌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되게 표현도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욕을 먹었다.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까지 싫은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피해를 줬나? 이런 막 생각도 좀 들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싫고. 좀 그랬습니다. 상처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 찍는 게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 영상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 계신 거 알고, 그래서 힘을 내서, 으쌰으쌰.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낮에 이제 문화센터 갔다 오고, 애기 장난감 도서관 갔다 오고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약간 넉다운 타이밍인데,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고서는 바로 그냥 육퇴하자마자 얼른 옷 갈아입고, 또 이제 늘어지면 하기 싫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길고 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뜨개 시간, 각자의 또 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뜨개 시간이 이렇게 생기셨을 때, 이런 소중한 시간에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고 좋아하셨다면은 베토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 뜨게 하면서 들으실 만한 영상
필요하시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의미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보면서 댓글 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보고 끝나면은 뒤로 가기 누르게 되고 뭐 다른 연관 영상 뜨는 거 누르게 되고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되게 팬레터 받는 느낌이고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또 힘내가지고 다음 영상 찍게 되는 그런 게 원동력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개 또 이어서 재미있는 뜨개 하시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그래도 뜨개 손에서 뜨태기가 올 수 있는 계절인데 뜨개 손에서 놓지 마시고 또 예쁜 뜨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코바늘 뜨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그르르르릉 골골골골골로 인사하는 거야? 고개 숙여서 인사까지 하네?